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 스튜디오의 한방 브리핑을 맡게 된 우리들 한원의 김수범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음양 오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한방에서 병을 치료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양방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어떤 해부학적이나 세포학적 어떤 균에 의해 가지고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한방에서는 좀 다른 면으로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음양 오행입니다. 음양이라고 하면은 음과 양, 오행은 목화토 금수죠. 이렇게 그 간단한 그런 구조인데도 이 한방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병도 치료하고 우주 현상도 보고 자연이 돌아가는 것, 병이 진행되는 것 등과 같이 전반적인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의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 한방 서적 중에 황계내경이라는 책에서 이 음양오행의 기본적인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계내경 도교적인 그런 관점으로 음양오행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음양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양은 황계내경 소문의 음양응상대론이라는 그 부분에 이 음양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그 핵심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그 음양은 천지의 도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도, 길도자를 썼죠. 이 도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런 그 길이라는 근본 원칙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이제 만물의 강기, 모든 사물에 있어서 강기가 된다. 강기는 이제 별이란 뜻으로 아주 근간이 되는,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성분으로서 어떤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강기가 되고 또 변화의 부모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가 될 때 이것이 그냥 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음양에 의해 가지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사를 본시, 모든 사물이 생성되고 소멸될 때 이것은 전부 이제 음양에 의해서 음양이 돌아감으로써 변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긴다고 했습니다. 또 생사를 본시라고 했습니다. 생성되고 소멸될 때 역시 그 음양에 의해 가지고 음양이 변하면서 이것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음양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신명의 부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연계의 모든 신비로운 어떤 원칙 같은 것을 들어있는 곳이 바로 그 음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병을 치료할 때 필구어본, 반드시 병을 치료할 때는 이 음양을 근본으로 해서 치료해야 된다. 음양이 가장 근간이 된다는 내용으로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근간이 되죠. 이것을 자연계에서 볼 수 있는 음양하고 우리 몸에서 볼 수 있는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음양을 보면은 여러분께서 태극마크, 태극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이 양이라고 본다면은요, 양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음양인데 요 밤과 낮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하늘과 땅 이렇게 그 음양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음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딱 반으로 딱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변화가 없게 되죠. 변화가 없게 되는데 이게 태극마크처럼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곡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음양 이쪽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음과 양이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간다면은 이제 음이 좀 줄어들고 양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고 이렇게 계속 변하면서 음양이 계속 도니까 이게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화를 하게 되는 우리 우주 원리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천기가 될 수가 있고 주야 밤낮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해와 달이 될 수가 있고 그 남과 여 모든 그
우리 어떤 사물을 보든지 간에 이게 음과 양이라는 개념은 항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과 양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 되는, 여기에 음양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음과 양으로 나누어져서 양전자, 음전자와 같이 음양은 어느 곳에나 있고, 우리 한의학에서, 동양철학에서는 이 음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를 했고, 이게 어떤 현상을 볼 때 음양을 이해함으로써 이 익히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음양에는 음과 양이 딱 있는 게 아니고 음 중에 양이 많은 게 있고, 음 중 양이 있고 음 중 음, 또 양 중 양이 있고 양 중 음 등과 같이 음양이 서로 이렇게 섞여가지고 어느 게 많이 있고 적고 있음에 따라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이 음양이 신체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우리 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렇게 나눈다면은, 여기 코고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게 등하고, 이제 앞이면은 여기 이쪽이 양이 되고, 음이 되고, 등이 좀 양이 되는 거죠. 복부는 음이 되고 등 쪽은 양이 되고 음과 양으로 나눠지고, 또 오장육부에 있어서도 오장은 음이 되고 육부는 양이 돼서 음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이제 가장 음양을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팔강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을 나눌 때 이제 음양, 표리, 한열, 허실이라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음양, 한열, 표리, 허실이 있는데, 허실이 있죠. 음양하면은 이제 가장 병을 치료하거나 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양이 차면은 따뜻하게 해주고 열이 많으면은 차게 해주는 그런 원리죠. 아주 반대적인 아주 그런 치료법을 쓸 수가 있고, 병이 표에 있으면은 표를 내보내고, 이에 있으면 안에서 이에 있는 것을 안으로 내장으로 해서 대소변으로 이제 병을 치료한다든가 하는 표리 관계로서 좀 병을 치료하시고요. 또 허하면은 보해주고, 너무 강하면은 실한 것은 좀 약하게 해주고, 이렇게 반대되는 음양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것이 팔강변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은 병을 치료할 때도 이 음양이 잘 응용이 돼가지고 병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양이라는 것이 간단한 음과 양이라는 간단한 거 익히지만 이것은 항상 변하는 거고, 항상 음이 굉장히 극해지면은 양이 되고, 양이 또 극해지면은 음이 되는, 항상 순환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양 오행의 음양은 서로 상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음양 다음에 이제 오행이 있죠. 오행은 어떻게 변하냐. 목화토금수죠. 이 목화토금수가 변하는 것을 가지고도 이제 자연현상을 이해를 하고 또 병을 치료하고 우주를 이해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이 목화토금수,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목화토금수. 이게 목화토금수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이것이 계속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것이 이제 오행인데 상생이라고 합니다. 상생의 작용. 요즘 기업에서도 상생적으로 이제 사업을 전개한다든가 할 때 상생, 또 이제 반대로는 상극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상생이라는 건 이 목화토금수가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와 같이 이 순서대로 잘 돌아가는 거 이것이 상생으로 돌아가고 서로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극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과 토금수에서 하나를 건너뛰어 가지고 가는 거죠. 목에서 화를 가니까 토로 가면 목극토, 목은 그 토를 극하고 토는 토극수. 이게 수를 극하고 수는 수극화, 화를 극하고 다시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다시 목을 극하고는 이게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좋을 때는 상생으로 계속 돌면서 계속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 뭔가 균형이 깨졌거나 깨질 때 아니면 이제 하나가 너무 그 강할 때는 이 상극이 그 작용을 해가지고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행되는 방향이 상생 쪽으로 가는가, 상생 쪽으로 가면 서로 계속 좋은 쪽으로 가고 상극 쪽으로 가면 이거 수가 화를 그 자극을 더 크지 못하게 억제를 하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생, 이건 상극, 요게 상생. 이게 두 가지가 잘 조화를 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이제 상생으로 가는가, 상극으로 가는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대로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그 정상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상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어떤 가는 것이 이제 상생하고 상승하고 상모, 상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수가 너무 클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수가 너무 큰 경우에 굉장히 강하면은 이게 상극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쪽을 좀 자극을 하게 되죠. 이렇게 상극을 해서 화를 강하니까 자연스럽게 이거 화를 억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너무 강하게 되면은 토가 수를 이렇게 상극을 해서 눌러줘야 되는데 이걸 못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반대로 상모를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이쪽이 더 약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이상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영향을 주는 구도입니다. 또 만일 이게 수가 굉장히 약한 경우, 이 약한 경우는 또 다르게 반응을 하죠. 약한 경우에는 당연히 토가 강하기 때문에 수를 극하게 되니까 자연히 약하게 되고요. 근데 만일 이게 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게 수가 화를 억압을 해야 되는데 억압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억압을 당하는, 그러니까 상매를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게 수가 너무 강해도 밸런스가 깨지고 또 너무 약해도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깨지다 보면은 영향을 받게 되면 다시 이것이 화가 이게 굉장히 약한 경우에 이게 화가 억압을 하니까 이게 강한 거죠. 강하면은 화생 토를 하고 토생 금을 하고 금생 수를 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되면서 다시 수를 보호해 줌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음양오행이 항상 어떤 것이 약하다고 해서 항상 약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시 돌다 보면은 다시 수를 생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를 영향을 줬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상대한테, 자신한테 나쁜 영향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을 이용해서 쓰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암침법이라고 있습니다. 사암침법에서는 이 목화토금수를 잘 응용을 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보호하는 방법을, 목을 보호할 때는 목을 이렇게 바로 보호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어머니가 되고 자식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위의 것은 모가 되고 아들 자가 되는데, 허죽, 복이모, 실즉, 사기자, 이런 식 침법이 있습니다. 항상 모가 되면은 여기 자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여기 이 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보를 많이 해주면은 이 아들한테까지 보가 되는 거고요. 또 어머니를 너무 싫어할 때 이것을 약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자를 사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이쪽을 계속 주게 되니까 이쪽이 좀 부족해지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에서 이제 오행을 이용해서는 이와 같이 목화토 금수가 상생상극, 상무, 상승의 작용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 변화를 하고 이것이 이제 계속 더 좋은 쪽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쪽으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항상 변하면서 조화를 맞추는 것이 그 오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이 이게 이런 원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자연과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 어떤 것을 이해를 할 때 항상 자연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그리고 한 계절을 볼 때도 여러분들이 봄이 왔을 때 항상 모르면은 봄이 영원히 될 것 같지만 이것이 아니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속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양오행이 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봄이 되면은 다음에 이제 여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된 다음에는 가을, 가을에는 겨울 이렇게 계속 돌 수 있는 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에서는 음양오행에서 이제 추나추동 이렇게 돌아가고요. 또 이제 모든 생물에 있어서도 생장화 수장을 합니다.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성장하고 변화를 해서 이제 수확을 하고 감춰주는 생장화수장 이것이 다시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이제 오행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자연에서 보면 풍한 서습 조화에서 이제 풍서 봄은 이제 목은 이제 풍의 기운 서는 여름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조는 가을, 그 다음에 하는 겨울, 목화토 금수가 계속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색에서도 이제 목은 청색, 힘은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그리고 수는 흑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볼 때도 이것이 이제 어떤 작용을 할 건가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는 음식 중에 색깔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 음식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건 화가 많다. 열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누런 것, 노란색 계통은 이건 토의 기운으로서 이제 소화에 도움을 많이 주겠구나 이렇게 유추하면서 생각을 하고 꽃이 이제 파랗다 하면 이제 뭔가 목의 기운이 많겠구나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또 이제 너무 차다 백색이다 하면은 이제 찬기운 또 흑색이라고 하면은 이제 굉장히 찬기운인데 요건 신장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검은 음식을 얘기할 때 보통 검은 음식이 이제 신장을 보여준다, 정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이 우주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그 색깔을 보고도 이게 어떤 색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또 오골계 같은 것이 이제 신장을 많이 보여준다는 얘기가 이제 색깔이 검기 때문에 신장으로 간다. 이렇게 그 색깔을 가지고도 어떤 식물이나 약효나 어떤 보양식들의 효능도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병을 치료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제 이 음식을 먹어봤을 때 신맛이 난다. 그러면 요것은 이제 목의 기운이 많겠구나. 목을 보여주는 그런 음식으로 먹고요. 또 이제 쓴맛이 난다. 이건 화가 많겠구나. 해서 이제 화가 많다고 보고 또 단맛이 나는 경우는 토를 보여준다. 또 이제 신맛이 매운맛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폐를 보여주고 또 짠맛은 이제 심장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맛을 가지고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것을 오색하고 오미를 잘 이용하는 데가 바로 이제 본초에서 많이 응용을 하죠. 색깔을, 꽃의 색깔이나 뿌리의 색깔이나 이걸 보고 또 맛을 보고 해서 이것이 어떤 효능이 있겠는가를 이제 유추하는 것이 바로 오행을 이용한 효능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체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몸을 나눌 수가 있죠. 간신비패신, 간이 토, 힘이 화, 토가 비, 금이 폐, 신장이 금.
목화토금속 요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아까 그 사암침법에서 그 보호하거나 사할 때 이거 어떤 병을 치료할 때 직접 그 장기를 보호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어머니가 되는 장기를 보호해서 그 자를 그러니까 이제 비장을 보호해서 폐를 보호한다든가 폐를 보호해서 신장을 보호하는 이렇게 그 위에 장기 어머니를 보호해 가지고 아들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간담 그 부에서는 이제 담은 간하고 담이 표리 관계 장과 부가 되고요. 심장과 소장, 비장과 위장. 그 폐와 대장, 신장과 방광이 서로 표리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신장이나 방광을 보호할 때 직접 그 장부를 보호하는 방법이 있지만 장의 병일 때 부를 보호하는 방법, 부의 병일 때 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그 영향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장육부가 서로 연관이 돼서 이게 서로 그 치료하는 방법이 직접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표리 관계로서 아니면은 오행의 상생 상극의 방법으로서 이것을 영향을 주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이 오행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한방의 그 오행을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오장육부는 또 이제 각 우리 몸의 각 장부하고도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제 목은 간은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눈을 보여준다든가 간의 열을 내려줄 때 간의 열을 사하는 방법으로서 사하게 되면 눈도 맑아지고 간의 기능도 회복이 되는 그런 치료법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심장은 혓바닥에 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혀의 기능을. 그래서 혀를 보고서 이 심장의 상태를 알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심장에 화가 많은 경우, 열이 많은 경우에는 혀에다가 이제 침을 자극을 해서 출혈을 시킴으로써 심장의 화를 내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이제 입을 봐서 입술을 보아가지고 또 비장의 상태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를 보면은 이제 요즘 그 피부라든가 탈모 이와 같은 것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나 털 쪽을 이제 보호하는 방법에 그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지만 폐를 보호해줌으로써 피부를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또 이제 신장 귀가 잘 안 들린다든가 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 귀를 직접 보호하는 치료법을 쓰는 게 아니고 신장을 보호해줌으로써 신장의 음기를 보호해서 신장의 강화가 되면은 귀가 잘 들리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몸에서는 오체가 있죠. 근육, 맥, 기육, 피모와 그 골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간의 기능, 근육이 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간을 보여주는 방법을 쓰고, 그 혈맥이 약한 경우에는 심장을 강하게 해주고, 그 살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비장을 보여주고, 피부나 그 털이 그 약한 경우에는 폐를 보여주고, 또 이제 뼈가 약한 경우에는 신장을 보여주는 치료법을 씀으로써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장부를 보여줌으로써 치료하는 것이 오행을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병이 오게 되는 것도 이제 에노히락시 비공정의 그 감정에 의해서도 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이 간을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리기 위해서는 간의 열을 내려주면은 화가 좀 적게 나는 경우가 나게 되고요. 너무 기뻐하는 경우에 역시 심장을 상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제 요즘 사람들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비장을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서 그냥 소화 기능이 안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비장을 보여줌으로써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치료법을 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너무 슬퍼하게 되면은 또 이제 폐 기능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이제 공포의 감이 많이 있게 되면은 역시 그 신장을 상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감정이 또한 그 오장육부에 다 영향을 주고 또 오장육부를 관리해 줌으로써 이 감정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오장육부, 오장과 오행의 관계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치료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과 오행이 있는데 음양과 오행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죠. 오장에서도 이제 그 음양이 또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도 간음, 간양, 폐, 심에도 심양, 심음, 폐에도 그 음과 양이 있고 신장에도 음과 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음과 양, 오행은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변화를 하는 것이 우리 인체이고 또한 이것이 우주의 그 변화하는 그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음양오행을 이용하는 것은 꼭 우리 인체만 응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우리 회사나 어떤 사람의 생명, 그리고 이제 어떤 국가라든가 정치라든가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승망이 계속 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 때 이것이 너무 좌절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린다면은 이것이 다시 그 상승하는 그런 무드로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굉장히 왕성할 때 너무 자만하게 되면은 이것이 좀 다시 언젠가는 꺾이기 때문에 이것이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될 때는 자만하지 말고 또 이제 너무 힘들 때도 포기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면은 이게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잘 될 때 항상 나빠질 것을 염려해 두시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회사나 모든 것의 흐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을 단지 그냥 우주라든가 밖에 우주 현상이나 인체의 현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사회 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나 어느 단체나 모임을 보면 항상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흥망성쇠를 해서 마지막에는 소멸하는 것이 오행의 이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음양오행을 이해하신다면은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나 모든 분야가 이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음양오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양오행이 이제 우주의 그 음양오행, 자연현상의 음양오행인데 이것이 우리 인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사회현상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음양오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좀 음양오행과 다른 사상에 대해서 이계마 선생이 말하는 사상의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